마이클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5번째 시간. 민감함의 문턱에서 의존을 넘어 희생으로. 어떤 길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걸어온 사람이 남는다. 바람은 잡을 수 없지만 바람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강이 흐른다. 건너려 애쓰지 말고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감싸는 손이 있다면 충분하다. 무너지는 것이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무너지고 나서야 온전히 존재한다. 희생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덜어낸 자리에서 빛이 자란다. 관계는 오래될수록 투명해진다.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하다. 마치 물처럼. 자유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나로 돌아오는 일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흐르는 숨결이다. 어떤 문은 닫히지 않는다. 떠나온 길 위에도 우리가 걷는 지금에도 문은 언제나 바람처럼 열려 있다. Some paths leave no footprints, only the presence of those who have walked them. The wind cannot be grasped, yet within its currents one may come to know oneself. Between people too, a river flows. True freedom is not found in crossing it, but in watching its movement without resistance. When reaching into the darkness, another's hand is not always needed. Sometimes the touch of one's own is enough. To collapse is not to disappear. Some things must fall apart before they can fully exist. Sacrifice is not emptiness. It is the space where light takes root and grows. The longer a relationship endures, the more transparent it becomes. At times full, at times empty, like water. Freedom is not in escape, but in the journey of returning to oneself. When the world trembles, hold not to what is outside, but to the quiet breath flowing within. Some doors never close, even on the path left behind, even where we now walk. The door remains open, like the wind, ever moving, ever free. 민감함의 문턱에서. 삶은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도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저마다의 배역을 부여받습니다. 부모의 소망, 사회적 규범, 관계 속에서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입어야 할 무대 의상처럼 주어집니다.
배우처럼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이 자신의 전부인 양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이 무르익을수록 짙은 의문이 마음 한켠에 자리합니다. 과연 나는 이 역할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주어진 배역에 순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마치 정해진 각본에 따라 대사를 읊조리고 동작을 취하는 듯합니다. 부모님이 그어놓은 인생의 궤적을 쫓고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다듬으며 사랑하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잠시 잦아드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울림이 들려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을 향한 가장 심오한 물음이자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고입니다. 이 의문은 때로 혼란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삶의 굴레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지만 그 굴레가 옥죄어 올 때면 자유를 향한 갈망이 샘솟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할까요? 아니면 주어진 배역을 뛰어넘는 열연을 펼쳐야 할까요? 삶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연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뇌하게 됩니다. 공동의존, 보이지 않는 얽힘.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의존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 의존의 근저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를 올가매고 결국 관계의 촘촘한 그물망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자율성을 갉아먹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깎아내고 맞추려 애쓰게 됩니다. 공동의존이 무서운 이유는 그 과정이 마치 서서히 조여오는 뱀의 또아리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배려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감정에 과도하게 동조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관계 속에서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모습을 왜곡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독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애써 붙잡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껍데기뿐인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아는 관계 속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공동의존을 넘어 자율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타인과의 연결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핵심입니다. 민감함, 영혼의 귀를 여는 길. 공동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섬세한 민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감함이란 단순한 감정적인 예민함을 넘어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민감함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세상의 미묘한 흐름을 포착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자극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 사회의 기대, 과거의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타인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민감함의 불씨를 되살리는 순간 우리는 이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더욱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강변을 거닐며 바람결에 귀를 맡겼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나뭇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존재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감함이란 단순히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침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민감함은 우리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감함은 결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내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신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희생, 자아를 넘어 더 큰 나로. 니체는 자아를 초월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큰 힘을 발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감함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희생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란 자신을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작은 욕망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관계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을 더 깊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닌 더 큰 의미를 향해 작은 자아를 내려놓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희생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여 더 깊은 조화와 연결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사랑과 연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희생은 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태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존재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사랑이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확장시키고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 더 큰 사랑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저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상처받고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관계 속에서 저 자신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타인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존재로서 만나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곧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배우이자 연출가이며 동시에 관객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유는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존의 얽힘에서 벗어나 섬세한 민감함을 일깨우고 진정한 희생을 경험한 후 우리는 마침내 삶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자유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찾아 그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자유를 향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용기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남겨진 길 위엔 발자국도 없네. 스쳐간 마음만 머물다 가네. 잡으려 하면 멀어지는 바람, 나는 나를 찾아 걸어가네. 사람과 사람 사이 흐르는 강물로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듯해.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 비로소 자유로워지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여기 있을게. 붙잡아야 할 건 바람 아닌 내 맘. 떠나온 길 위에도 우리가 걷는 지금에도 문은 언제나 바람처럼 열려 있네. 무너진다고 사라지는 건 아냐. 부서져야도 빛나는 것들이 있어. 희생은 채우는 것, 띄우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찾았을 뿐